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세부담이 한 3천여만 원 낼 곳이 1억을 조금 더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우리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그리고 부동산 흐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들 관심이 많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원래 의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분, 즉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주거 이동을 좀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중급지의 주택을 매도를 하고 자 상급지로 가게 되는 경우 늘 어느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충분히 그동안 종잣돈을 조금 더 모아서 갈아타려고 할 때 자 내가 그동안 8년, 10년, 12년 보유했던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만큼은 집을 매도할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팔면서 세금을 다 내면 그 다음에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보유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적용을 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물가 상승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가치 상승의 흐름, 그 다음 급지간의 이동에 대한 거주 이동,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도는 해외에서도 내가 내 집이 한 채 있는데 오랜 기간 보유를 했다면 양도할 때 충분히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실거주, 내가 직접 거주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기간만큼에 비례해서 혜택을 주었고 실제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런 형태의 혜택을 주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뭘까요? 실거주를 강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에 사실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직장이 실제로 평택이나 산업도시 위에 지방 거점 도시에 있는데 집은 서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상당히 놀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 중심으로 혜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 줄이는 그런 축소 얘기가 나온 거죠. 특히 이런 영향이 있다면 가장 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는 상당히 큰데?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즉 임대 부분에 대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임대 공급에 대한 물량이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제 개편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투기 억제 효과를 의도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임대 물량 감소, 그러니까 임대 물량 자체가 감소하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고가주택 보유자들,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런 의미죠. 보유세, 종부세 현실화 얘기 이런 얘기들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부분들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됐죠. 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비거주 1주택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시면 전세난 또 월세 중심 시장으로 전환 가능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요즘 부동산 정책 또 기조 또 뉴스들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고가주택 보유세,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규제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데 전월세난 심하다는 부분, 특히나 전세가 월세화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심각성에 대한 얘기들은 뉴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주무부처에서는 많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보면 중심 도시의 경우에 특히나 뉴욕, 도쿄, 런던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가까운 지역들은 사실 전체 연소득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략 월세가 내가 버는 연소득의 최대한 40%까지 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 중심 업무지구의 경우에 연평균 소득의 15에서 20% 정도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많이 올라도 되나? 이런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7월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서 실거주를 더 유도하는 쪽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걸 내용을 굳이 좀 구분을 좀 하자면 20년 이전에 거주 기간에 상관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유와 거주를 따로 해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해서 과표 기준에서
80% 양도세를 감면해 주었던 이런 혜택이 이제는 40, 40. 자, 실거주 40, 보유 40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예시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교 사례입니다. 자, 양도가액이 대략 한 30억 원. 자, 그럼 대략 한 20억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났습니다. 개정안과 현재를 비교를 해보자면 12억 초과분, 자, 12억까지는 어떻게 되죠? 세금 프리존. 네,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 2년 그냥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자, 현재는 각각 양도 차익이 6억 원 정도 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12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 대상이 양도 차익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같은 조건이었는데 세부담이 한 3천여만 원 낼 것이 1억을 조금 더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억 미만, 특히 7억, 9억 아무래도 중소형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들에 대한 흐름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위의 아파트들 15억 이상 20억대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한 아파트들은 이제는 비거주하면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내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월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즉 전세 매물, 임차 매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시그널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좀 벗어난 비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근 이런 서울 재개발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아파트 부분 상품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